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해 그 시인푸순 상무라는 분이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풀 스토리를 들어보고 여러분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속았어요. 그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식을 대입하면 금방 가짜라는 게 들통나죠. 먼저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을 만나자면 적어도 하루 전 아니면 며칠 전에 사전에 그 약속을 해가지고 비서실에 가서 그 경호원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몸 점검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인스펙터 장비도 있을 거예요. 그 들어가는데 뭐 속에 총이나 뭐 무기를 지녔나 이런 것도 볼 거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 접견실이 아마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나서 모르겠는데 청와대 그 안에 접견실이 뭐 1, 2, 3, 4 뭐 몇 개 있다고 치고 하여튼 접견실이 딱 하나라고 치더라도 그 접견실에 시간을 정해서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대통령 스케줄이 있겠죠. 그러면 심푸슨 상무가 거기 가가지고 그 비서에 이제 절차를 밟아서 그 접견실에 가서 앉아 있게 하고 비서가 이제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죠. 어디 대통령이 러닝사스만 입고 그 뭐 서류 작업을 했다고는 그 자체도 그게 여러분 상식으로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태극기 부대 그런 사람들은 믿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것도 그 맞지 않는 얘기고 또 그 뭐야 그 대통령이 그렇게 그 건면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과장 날조된 그런 감이 있고 그래서 여하튼 저는 어디서부터 이제 그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유추했냐면 신문 기사를 보다가 그 무슨 신문인가를 보니까 신문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그때부터 이제 유추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는데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인터넷에다 기사를 썼어요. 좀 오목조목 따져가지고 이건 이런 면에서 사기다. 그러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심프슨이 차에 가서 생각하니까 무슨 그 다이어리를 갖다 놓고 와가지고 대통령 집무실에 뛰어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그렇게 아무나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설사 그렇게 그걸 놓고 왔다 하더라도 경호실이나 비서실에다 얘기해가지고 비서가 갖다 줘야 맞는 것이죠. 거기를 어디 대통령실에 경호원도 없고 비서도 없이 지 혼자 뛰어들어가요. 이런 여러분 그 어디 시골 면장도 그렇게 못 들어가요. 면장실도 그렇게 못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속는 이 태극기 부대의 수준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국의 대통령실을 그렇게 외국의 그 비즈니스맨이 뛰어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써놨는데 그걸 믿고 있는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이 들으면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터넷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정신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순전히 그 정신문화원이 뭐냐면 박정희 그 영웅화 이순신 영웅화 작업하는 그 정신개조 운동하는데요. 거기가 그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먹을까, 국민을 감동시켜가지고 대통령이나 박정희를 이렇게 존경하고 지지하게 만들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드는 작품이겠죠. 근데 거기 연설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국의 시골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소위 시국 강연, 무슨 시국 안보 강연, 무슨 성공 강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가지고 다녀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듣고 아주 감동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100% 거짓말인 게 제가 신문 기사를 밝혀라. 어느 신문인가.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거는 순전히 사기라고 생각된다 하는 쪽으로 그 기사를 썼더니 나중에 그 신문 기사를 통째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심프슨이
다이아리 놓고 온 걸 생각나가지고 경호실로 뛰어들어갔다고 하니 그 대목도 지웠더라고요. 지들이 생각해봐도 이건 영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웬만한 사람은 그걸 다 알죠. 대통령실이고 뭐 저 다이아를 찾으러 뛰어들어가는데 어디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게 그럼?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총체적인 사기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밝혀드릴게요. 우선 그 나중에 저도 한 사실이지만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라스 회사라는 회사는 어, 맥도날드 그 햄버거 만드는 회사고 자동 소총이라는 걸 만드는 사실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건 원천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거짓말인 건 뭐냐면 그 당시 M16 소총은 미국의 전략 무기로 분류돼 가지고 아무 나라에나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 팔은 사실이 없고 그 후로는 이제 팔았죠. 근데 그 당시는 전략 무기 뭐해서 적국에 그 노출된다고 그래가지고 팔지도 않던 무기인데 맥도날드 뭐 상무 보고 당신 이거 좀 돈만큼 좀 총으로 갖다 주시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다 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설사 대한민국이라는 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월남에 있고 군인이 가 있고 그러니까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 맘대로 이렇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원천적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총을 미국의 월남에 우리 파병된 그 군인들한테 총을 누가 줬냐면 미국이 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준 거 아니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은 이 사실이 없어요. 미국이 미군 개인 소지 소총하고 똑같은 유형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한테 미국이 공급한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공급해서 미국 국방부가 산 것을 박정희한테 뭐 뇌물을 갖다 줘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그쪽에 이제 정신문화원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얼만큼 머리를 짜내느냐는 게 이제 거기서 여실히 나타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걔들이 머리 좋다고 그래도 이 문경주 같은 놈한테 걸리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그대로 탄로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철석같이 그걸 다 쏟고 그 광화문에 아마 태극기 들고 다니는 그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다 그걸 뭐 절대 불변의 그 진리로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전혀 그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총을 대한민국의 박정희가 선택한 게 아니고 또 미국이 공급한 것이고 그 총이 수출 금지 품목이고 이래서 그런 어떤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를 짜내서 했지만 그 허점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정희의 그 시나리오라는 것은 제가 이거 아니고 이제 여러 건을 분석해 봤는데 거의 100%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리석구나. 이 어리석은 국민들을 어떻게 깨우칠까? 이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저의 아둔한 머리 가지고는 이 국민들을 깨우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 지금도 제 그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그냥 그 절대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더군요.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 찾는 그 신자들하고 이 박정희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그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안 하고 마이동풍이라고 그러나요? 전혀 자기 주관하고 대입해서 그걸 비교 분석할 생각도 아니고 자기하고 틀린 것은 딱 잘라버려요. 저건 빨갱이들이야, 좌파들이야, 뭐 북해의 앞잡이들이야. 이런 식으로 딱 분리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한 집에서 아버지, 아들, 손자가 산다고 할 때 아버지, 아들, 손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 주장이 틀리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양반이 이제 그 권위를 누르지. 얘 이놈,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나는 직접 그 6.25 때 참전해가지고 북한 군들을 보고 그놈들하고 총 가지고 싸웠어. 네가 그걸 알아? 보지도 않았네. 뭔 그런 소리야. 뭐 이러고 윽박질러니까
그 손자든 아들이든 안 본 건 사실이거든. 아버지가 본 걸 다 아들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덮어두는데, 그거는 힘들더라도 그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것은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찍는 표나 다른 그 어떤 훌륭한 분들이 찍는 표나 그 표의 효력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나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요. 이게 이 양반들이 대통령 하면서 워낙 업무에 바빠서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만, 이게 이렇게 잘못된 국민의 정신을 오도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돼서 정말 그 양반들이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정신문화원을 그대로 있는 것을 다시 개조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어떤 사기 시나리오를 만들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잘라버리던가 아니면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이걸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국민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교육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놔둬.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이러면 국민이 양분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이 합쳐질 수가 없잖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예를 들어서 막말로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자격을 주면 나는 돈 한 푼 필요 없어요. 내 돈 들여서 내가 협조만 해준다면 전국의 방방곡곡에 모여 앉아 있는 노인들 시설, 마을 회관, 경로당 여기 찾아가서 난 내 신명을 다해서 그 양반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이것을 다 내가 설명해가지고 그 양반들하고 토론해서 좀 쉽게 걸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나 말고도 얼마고 많이 있어요. 지금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유튜브 방송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나하고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면 예를 들어서 관에서 뭐 시키면 그 돈 얼마 주는데 돈 안 줘? 에이 미치는데 나 그런 거 안 해. 그런 사람은 시키지 말아야죠. 돈 받고 하는 거요.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애국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나 같은 사람을 시켜야지. 그 돈 밝히는 놈하고만 상대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공무원들의 권위에 의한 뇌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라고도 하는 것이라도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코드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저 새끼는 안 돼.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저거는 아주 거의 빨갱이 사상하고 같은 놈이야. 저건 안 돼. 저런 놈은 얘기하는데 이래가지고 벽을 딱 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를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면 통로가 끊겨요. 그래가지고 어디 관에 무슨 어떤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해도 아주 끔찍해. 저 사람한테 저놈한테 책 잡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벌레버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정서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바꿔질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자리에 올라가면 일단 그 자리에서 잘 군림하면서 자기 경력 하나 쌓고 나와서 나는 장관하는 사람이야, 나는 국무총리하는 사람이야, 나는 전직 대통령이야, 나는 국회의원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자기만 적었는데 거기에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국민 정신이 고쳐질 개연성이 없어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말 건데 내 능력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안 바뀌어질 것을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독립운동 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